네, 오늘의 코인 화요일 시장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관한 다양한 전략들과 함께 시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인사이트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도 또 시장에 관한 분위기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간밤 미증시는 휴장일이었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없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다만 달러가 살짝의 강세를 나타냈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로 크립토 뉴스로 넘어가 봐서 우리 크립토 시장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크립토 뉴스는 암호화폐 시장이 8월 달은 희비가 엇갈렸던 시장이었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있었는데요. 온체인 지표상 굉장히 어지러웠던 시장이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15% 급감하는 흐름들 보여줬고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거래량은 2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자 수익은 10% 감소하는 흐름들 보여줬고요. 미국 현물 ETF에 4.2억 원의 순유출까지 일어났었던 갈피를 잡기 힘든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우리가 9월 시장을 맞이해 보면서 8월 시장을 또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오늘 이러한 내용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거래소 잔고가 증가했다라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도 있었는데요. 거래소 잔고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또 매도 압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우려감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몇 주간 이더리움 가격이 좀 하락세를 겪으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의 여부들에 관해서 궁금하실 텐데 실제로 온체인 지표상 6월 달에서 8월 동안 거래소에 이더리움에 관한 잔고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매도 압력의 여부들도 같이 한번 오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9월 달에도 약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크립토컨트의 보고서도 나왔던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또 온체인 데이터 지표에 관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9월은 도전적인 9월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통계로 봤을 때 9월 달 비트코인 약세장이었던 시기가 더 많았기 때문에 9월 시장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봐야 할지에 관한 의문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립토컨트에서는 54,000달러 선은 계속해서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내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시장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속에서 비트코인의 위치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시장 흐름들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역시나 10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그래도 2%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메타 플랫폼과의 격차가 조금은 좁혀진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골드는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사이에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차지하면서 시가총액을 좀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 시장이 쉬어가는 흐름이긴 했지만요. 뉴욕장이 열리고 나서 또 한 번 이러한 AI 랠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또 한 번의 시가총액 상승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하루빨리 또 다시 한번 9위를 탈환하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히트맵을 통해서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흐름들 살펴보실 텐데요. 마켓캡 같은 경우에는 3%가량 상승하면서 시장의 요동성은 조금 더 들어온 모습들 포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구간에서 59,000달러 선으로 6만 달러 선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가량 상승을 나타나면서 2,500달러 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솔라나 코인도 4%가량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그 뒤를 리플과 도지코인이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톤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5달러 부근인데요. 10위를 차지하면서 지금 24시간 기준으로도 큰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톤코인의 향후 방향성에 관해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퍼즈 대표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9월 달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9월 3일인데요. 퍼즈님께서는 또 8월의 월말을 어떻게 좀 마감을 하셨는지 한마디로 좀 정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마이너스죠. 네, 8월 한 달만 따지면 마이너스고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일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현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인 경우에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수익을 낼 수 있다. 현물을 하는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한 열에 아니 한 100명 중에 한 99명은 그렇죠. 네, 사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좀 손실을 덜 할까?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떨어질 때는 비트만큼 떨어지는 걸 목표. 비트가 덜 떨어지니까 올라갈 때는 비트 이상 수익을 거두는 거 목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많아야 돼요. 맞아요. 네. 네.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이제 3월 종가 마감 기준으로 해서 웬만한 코인들은 한 마이너스 60%를 찍었고, 네,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진 거는 뭐 블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뭐 한 80% 찍기도 했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0%, 이더리움 마이너스 30%거든요. 아까 전에 이더리움 많이 하락했다라고 네.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제일 나았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아발란체도 마이너스 한 60%. 그 3월 종가 마감 대비입니다. 3월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좀 감안하시고 여전히 저는 비트코인 위주로 갖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제가 아직 후회하는 게 있는데 네. 저를 잘 따라오시다가 뭐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따라갈래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 한 3월쯤에 퍼즈님 잘 하는데 좋은데 그런 순환매 알트코인, 잡코인 이런 걸 너무 안 다루시니까 저는 더 이상 따라 안 할래요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는 그래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했지만 그때 그분을 안 잡은 게 그분이 얼마나 지금 손실이 컸겠어요. 엄청 컸겠어요. 네, 3월 네. 이후에 잡코인으로 갈아탔으면 지금 손실이 엄청 커진 상황일 텐데 그때 그분을 그냥 안 잡은 게 조금 마음에 걸린다. 네, 그래서 친한 분이셨나요? 제 구독자분이셨는데,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실 거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더 올라갈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준비한 거를 좀 얘기하기 전에 네. 달러 인덱스 얘기를 잠깐만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반등하기 좋은 자리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일봉인데 지금 요 매물대에 딱 걸쳐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하기 좋은 자리다. 그럼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하면 비트코인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불안하긴 한데 근데 이제 반등을 조금 했어도 추세가 바뀐 건 아니에요. 달러 인덱스의 추세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다시 꺾였으면 좋겠고 꺾여서 아래로 떨어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타이밍을 비트코인은 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이제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럼요. 바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건 뭐냐면 어제 뉴스 다뤄주셨잖아요. 네. 비탈릭이 이더리움을 내다 팔았다고. 네. 내다 판 것까지는 네. 아니고 팔았습니다. 네. 저는 비탈릭이 이더리움을 팔았다는 뉴스를 보자마자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만세를 외쳤어요. 호재인가요? 우리 시장에? 비탈릭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옛날부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는데 유명한 저점 판독기예요. 비탈릭이 팔기만 하면 올라가요. 오. 그랬는데 제가 한번 한번 제가 볼게요. 준비를 해왔어요. 네. 어제도 대충 그런 걸 조금 다뤄주신 것 같긴 한데 뭐 팔고 나서 많이 올랐었다. 근데 팔고 나서 많이 올랐었다 정도가 아니고 그냥 팔기만 하면 올라요. 네, 제가 이제 잘 표시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네. 비탈릭의 지갑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자체가 2016년 정도에 만들어졌어요. 2015년 말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만들자마자 팔기 시작하고 요때도 많이 팔고 요때도 많이 팔고 요때도 많이 팔고 제가 1, 2, 3, 4로 표시해왔는데 요때의 위치가 어딘지를 제가 비트코인에다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전에 1번, 2번이 여기에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요때 당시는 사실 이더리움은 많이 올랐어요. 상장한 직후 만들어진 직후에 팍 오른 타이밍이긴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팔았으면 더 좋았겠죠. 네, 근데 어쨌든 요 자리에서 팔았었고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여기에요.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팔았어요. 그래서 2017년 말까지 팔긴 했는데 지금 제가 기준으로 삼는 건 많이 팔았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한 거고 이때 보시면 2번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차트를 자른 거고 실제로 차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1번이 여기고요. 2번이 여기예요. 비탈릭은 매매를 진짜 못해요. 개발은 잘하지만 매매에는 소질이 없으시네요. 네, 개발 쪽은 저는 천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코인이 POW에서 POS로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말도 안 네. 되는 거긴 한데 네. 개발 쪽은 천재지만 천재지만 매매는 진짜 못한다. 못한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비탈릭이 매매를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건 아니고 애초에 수익 실현의 의지가 별로 없어요. 아, 이미 많으니까. 어. 그래서 요번에도 뭐 이제 기부하기 위해서 했다. 맞아요. 그렇게 근데 직접. 그러면 그냥 이더리움 잘 오를 때 팔지 왜 하필 이때 파나 싶긴 한데 네.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3번, 4번도 같이 볼게요. 3번, 4번 같은 경우는 요 타이밍이에요. 3번은 루나 테라 사태 때 네, 그때 이제 떨어진 걸 이제 판 거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FTX 어, 네, 해서 3번은 뭐 엄청 저점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네요. 네. 그래도 이제 고점 대비하면 저점 그래도, 근처죠. 네.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오르기 직전에 팔았죠. 진짜 참 못 팔았다. 네. 그죠?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네.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네. 비트코인은 요때가 저점이에요. 네. 4번일 때가 저점인데 이더리움 차트는 조금 다르거든요. 이더리움 차트는 요때가 저점이에요. 어. 그래서 사실 3번도 비트코인으로 보면 저점 근처는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걸로 보면 저점 근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팔았다. 그러면 판 거를 제가 1, 2, 3, 4번을 한 차트 안에 모아놨는데 지금 요렇거든요. 1번, 2번 요때 팔고 그다음에 3번, 4번 요때 팔았습니다. 네, 해서 비탈릭은 유명한 저점 판독기예요. 근데 다만 제가 좀 속상했던 건 뭔지 아세요? 네. 너무 조금 팔았어요. 아, 더 팔았구나. 네. 저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요번에 네. 팔았다고 뉴스가 나온 게 요 끄트머리에 살짝 아래로 이렇게 딱 살짝 된 게 있거든요. 아. 요만큼 판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많이 판 줄 알았어. 온갖 언론이나 기사에 비탈릭이 팔았대 이러면서 막 호들갑을 떨길래 저는 진짜 많이 판 줄 알고 와 드디어 폭발해서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고작 이 정도밖에 안 팔아서 좀 속상했다. 네, 그래서 그 비탈릭이 이더리움을 파는 거는 뭐 딱히 악재 그런 건 아니다. 네, 이런 건 아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유난을 떨면서 봐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비탈릭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의 요 개수 혹은 이더리움 전체 시총 중에 비탈릭이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되냐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더리움 전체 시가총액 중에요. 네, 10%? 10%안 되지 않을까요? 그 0.2%예요. 그죠? 0.2%. 얼마 가지고 많진 네, 않네요. 근데 10%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요. 제가 네.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어제 캡처한 거 기준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이렇게 있고 294, 281 뒤에 공 6개 붙은 거고 비탈릭은 589 한 다음에 공 6개예요. 해서 비탈릭이 갖고 있는 게 이더리움, 그러니까 비탈릭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이 이더리움 90% 이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대충 계산만 하면은 전체 이더리움 중에 비탈릭이 갖고 있는 게 0.2%입니다. 사진이 너무 아파 보이는 거 아닌가요? 원래 이네요. 원래 그 전형적인 너드상, 네, 전형적인 너드상. 유독 좀 아파 보이시길래. 네. 네. 그래서 그 전체 이더리움 중에 비탈릭이 갖고 있는 0.2%고 네. 그 0.2% 중에 아까 보셨다시피 요만큼 판 걸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느냐? 물론 금액으로 보면 많아 보여서 그래요. 이더리움 하나의 그 가격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 갖고 있는 요만큼만 팔아도 금액으로 보면 뭐 한 억 단위가 되니까 그럼 너무 많이 파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갖고 있는 비중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전혀 문제가 될 건 아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네. 그 아까 전에도 10%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10% 정도인 코인이 많아서 그래요. 아,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그리고 잡코인이면 잡코인일수록 그 창업자랑 그 다음에 재단에 몰려 있는 비중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스캠 코인들 추적할 때가 있었는데 네. 그런 거 살펴보면은 상위 10개 지갑에 갖고 있는 코인이 99%. 뭐 상위 7개 지갑에 갖고 있는 어머. 코인이 전체 코인의 90%. 거의 뭐 세력이네요. 엄청 큰 세력이네요. 엄청 큰 세력이 아니고 창업자가 애초에 한탕 하려고 그러니까요. 네,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네. 근데 많이들 하시죠. 네.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창업자가 한 30% 갖고 있고 재단이 한 30% 갖고 있어요. 그럼 창업자랑 재단 합쳐서 60%예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또 풀린 게 한 20%고 일반 대중한테 풀린 건 뭐 한 20%밖에 안 돼. 그런 코인 투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네,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창업자의 지분 감소가 악재냐. 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호재가 되겠어요. 네, 일단은 물량이 많이 풀리니까 뭐 내다 팔면 물량이 풀리는 거니까 악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정말 단기적인 그 관점이고 그 창업자가 지분이 감소하면 창업자인데 지분이 1%도 안 건들고 있어. 네, 그러면 어쨌든 그 코인은 탈중앙화에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한 명이 갖고 있는 코인이 50%가 넘어. 그럼 그 한 명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코인보다는 어쨌든 창업자의 지분이 낮은 코인이 훨씬 더 탈중앙에 가깝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 비탈릭이 이더리움을 내다 파는 게 악재일 것이냐. 물론 막 그 비탈릭이 막 한 몇십 %씩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뭉텅이 뭐 10% 내다 팔고 고점에 다 내다 팔려는 의도가 보이고 뭐 이러면은 악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죠? 근데 애초에 갖고 있는 물량이 적고, 네, 그리고 탈중앙화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별로 악재인 것 같지가 않다. 오히려 호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더리움 재단도 이제 전체 물량의 큰 이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네요. 네, 아니에요. 그냥 이더리움이 그래서 좀 웃겨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비탈릭의 입김이 낮냐, 적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의 그 비탈릭의 요 사상이라면 좀 말이 그런데 뭐 아무튼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비탈릭이 가지는 약간 영향력은 0.2%는 아니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제 이더리움도 비탈릭의 발언권이나 그런 게 점점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 다른 개발자들의 의견들도 막 들어주는 약간 그런 순간이 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단도 많지 않아요. 근데 재단이 뭐 이런 좀 얘기를 덧붙이면 재단이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게 정말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 좀 의견이 갈려요. 왜냐면 재단도 돈이 있어야 마케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다음에 상장도 시키고 뭐 오프라인 행사도 만들고 뭐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재단이 얼마만큼 갖고 있는 게 적절할 것이냐? 라는 거는 사실 의견들이 다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창업자나 안 그러면 초기 물량 분배한 거나 어쨌든 뭐 재단 합쳐서 30% 안쪽이면은 그래도 잘 분배가 됐다. 그 정도면 적절하다.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 합친 게 50%가 넘어가면 조금 문제가 있다. 토큰 이코노미에 문제가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중국 계열 코인들이 그런 쪽에 문제가 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을 선택할 때도 장투할 코인을 선택할 때도 이러한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비탈릭 부테린의 매도에 관한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분위기 자체가 좀 어둡고 공포스럽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도 어제도 뉴스로 다루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이더리움 전체 물량에 아주 극소량만 또 보유하고 있는 개발자이고 또 재단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매도 압력의 그런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탈릭 부테린 자체의 영향력은 이더리움에 있어서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또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이더리움을 빗대어서 다른 알트코인들의 위험성들까지도 좀 엿볼 수가 있는 그런 좋은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또 추이도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대표적인 저점 판독기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시세 흐름들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퍼즈님,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 그러면은 비트코인 분석을 좀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아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이 중심선을 돌파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했는데 사실 중심선 아래로 다시 떨어졌어요. 이 파란색이 이제 중심선인데 이게 30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이 아래로 떨어졌는데, 떨어지면 뭐 하락 추세는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옆으로 횡보예요. 그러니까 하단 터치, 상단 터치, 하단 터치, 요거 상단 터치는 안 했는데 그냥 이 정도면 그냥 횡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요 라인,
요 라인, 요 검은색은 직전에 지난번 불장이 있었던 요 고점이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는 상태니까 요거를 돌파하는 게 중요해요. 네. 이거는 큰 틀로 이제 가져가시면 되고, 네. 근데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예측을 해보자면, 이제 횡보일 때, 그러니까 이제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도 여전히 지금 횡보고, 횡보인 경우에 나타나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볼린저 밴드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상단이랑 하단 터치를 안 해요. 네. 안 하면서 요 중심선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걸어요. 네. 그래서 요 상태는 이제 요 중심선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이제 더 이상 중심선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그럼 이제 나와야 되는 거 뭐냐면 상단선을 강력하게 터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심선 위로 올라가는 건 안 중요해졌어요 이미. 네, 그래서 지금 중심선 가까이 갔는데 이거는 뭐 엄청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정말 좋은 상황이라고 보려면 상단선을 강력하게 터치해가지고 막 뚫고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이제 조정받는 경우에 요 중심선을 지지받고 재차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지만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고점을 네. 갱신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은 이런 식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 중심선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어쨌든 좋은 상황이 나오려면 상단선을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야 된다. 근데 뚫고 마냥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 특성상. 그래서 조정을 받을 텐데 조정 받을 때 중심선을 지지받고 올라가야 되고 그때 고점을 갱신하면서 여기 있는 고점도 갱신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한동안 더 횡보할 가능성도 염두해 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횡보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현금화 해둔 걸로 꾸준히 사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오. 네. 사기 좋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근데 확신이 없다면 어렵겠죠. 그쵸.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확신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진짜 많이 했죠. 네. 비트코인이 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네. 높은지, 네. 달러 인덱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비트는 달러랑 반대라고 이런 걸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불장이 한 번 더 온다. 그리고 고점을 돌파하는 요 상승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적립식으로 모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물려 있다. 네. 라고 내가 하시면 손실이다. 네. 근데 비트를 계속 가지고 계신데 물려 계신 경우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물려 있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올해 수익이에요. 전 아직도.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에요. 비트 위주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러실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제 알트코인 위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마이너스가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 3분의 1 혹은 뭐 2분의 1 절반이라도 비트코인으로 좀 갈아타는 걸 전 여전히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들으실 분들은 미리 들으셨겠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은 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지금 이제 요 트레이딩뷰 기준으로는 한 57% 정도 되는데 네. 최고 지난번 불장 때는 73%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저는 적어도 한 5%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올라가면 비트만 올라가고 떨어지면 비트가 덜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옮기고 나중에 알트코인들이 폭발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 갈아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비트로 갖고 계세요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냥 잡코인 갖고 있다가 그냥 많이 오르는 거 먹을래라고 하시는데, 비트로 갖고 있다가 비트가 오르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잡코인이 오를 타이밍, 오르기 직전에 갈아타면, 아니면 조금 오른 상태에서 갈아타면 그게 베스트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의 횡보 시장이 또 어떤 관점에서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또 시장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저희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